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광주청년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광주청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붕어 형님 썰 주제 국제결혼 다문화 가족 이야기가 썰 주제도 자주 하셔서 저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붕어 형님은 주로 국제결혼 다문화 결혼에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국제결혼 다문화 가족 무조건 나쁘다, 문제 있다가 아니라 이런 의견 생각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붕어 형님은 교육 채널에서 방영했던 다문화 고부 열전이란 프로를 아시나요? 거기에 제목이 왕비 며느리와 무수리 시어머니라는 편이 있는데 유튜브에 검색하면 볼 수 있으니 꼭 봐보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내용은 아내는 필리핀 사람이고 남편은 요리사인데 지방에서 일을 해서 한 달 몇 번 잘 안 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배려해서 밖에서 일을 하지 말라 하고 집안 살림을 하고 집안에 신경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월급은 전부 저축을 하고 시어머니는 나이 70이 넘었는데 공장에 나가서 그 집안은 시어머니가 실질적인 가장입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밖에서 일을 하니 며느리는 집안 살림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집안 살림은 단 1도 하지 않고 정말 심한 건 며느리 속옷 빨래를 시아버지가 놀고 시아버지는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내레이션 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며느리의 취업을 반대하고 살림을 맡아준 시어머니 덕분에 며느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공장 일을 힘들다고 하면 못하지. 오히려 즐거워. 난 집안일이 힘들어라고 그거 보고 며느리가 놀지 말고 시어머니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며느리는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서 아이 아침으로 겨우 우유 한 잔 겨우 먹이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또 다른 편은 며느리가 몽골 사람인데 며느리가 일을 합니다. 문제는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월급을 다 자기한테 쓰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손을 벌리고 남편도 아껴 쓰라고 하는데 도저히 고쳐지지 않고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아내가 네팔 사람인데 이분은 시어머니가 서운하게 하면 혼자서 혼잣말을 하고 우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이분 남편은 나이가 40 넘었는데 지방대를 다니고 공부를 해서 생활비를 시부모님께 다 쓰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듣고 남편하고 영상통화하면서 하소연을 하니 남편이 자기는 어머니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그것도 이해 못해? 라고 하면서 아내가 울면서 전화를 끊고 내 편은 없어라고 말하고 남편도 너무 미워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보고 국제결혼도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많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되도록 시부모님하고는 같이 살지 않고 분가해서 살면 좋은데 다문화 고부열전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 분들이 풍족한 분들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하고는 같이 사는데 서로 이해하고 도와서 트러블 없으면 좋겠고 남편도 중간에서 중재를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얘기가 문제가 많죠 여러분. 이 글을 적어주신 분 아까 저한테 혼났습니다. 좀 혼났어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EBS 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자기들도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유튜브에 이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댓글을 다 박아놨어요. 욕을 하도 먹으니까. 이 제작진에 대한 욕이 엄청 많거든요. 이 교육청에 맞냐고. 공중파보다 더하다고.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모든 에피소드의 영상을 다 이제 내리지는 않고 댓글만 막아놨어요. 야,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많아요. 죄송하지만 교육 채널이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왜 이런 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게 국제결혼의 단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가지고 판단하냐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왜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죠? 아니, 현실에서 국제결혼 단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 단점 알고 있어. 단점이 얘기를 했어. 근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단점을 찍어내는 건 문제가 좀 심하지 않나요? 어떻게
믿을 게 없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나온 내용 그대로 믿어가지고 나한테 이걸 단점처럼 얘기하냐 말이야. 일단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다문화 가정은요 지금 국제결혼하고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 우진님도 아실 거야. 일반적인 국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국제결혼하고 트렌드하고 이 고별제에 나오는 국제결혼은 좀 결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제결혼과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국제결혼 하신 분도 기분이 나빠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물론 국제결혼 하신 분 중에 좀 나쁜 성향을 가진 분도 있겠죠. 있는데 글쎄요. 그리고 저게 문제가 뭐냐면 저 프로그램 욕을 엄청 많이 먹어 진짜. 네, 욕을 산더미처럼 먹습니다. 그래서 댓글 같은 거 다 막아놨거든 여러분. 저기 나오신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대부분 필리핀 아니면 몽골이에요. 베트남도 잘 없어요. 베트남, 태국도 잘 없고 대부분 필리핀 아니면 몽골이고 그리고 저기 나온 남자들이 대부분 노총각이에요. 노총각. 나이가 많아요. 거의 뭐 와이프하고 띠동갑은 그냥 넘어갑니다. 거의 뭐 띠띠동갑 되는 분들도 있고 거의 뭐 아버지와 자식벌이에요. 제가 얘기했던 옛날의 국제결혼이죠. 옛날에. 지금 국제결혼 말고 아주 예전에 그 국제결혼 있죠. 그 문화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야. 쌍팔년도 국제결혼. 농촌이나 아니면 이제 노총각분들 있죠. 그분들이 이제 혼사시키려고 돈 주고 하는 거. 그런 케이스 사례만 모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 도시가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도시가 아니고요. 남자분들 직업이 그 신랑분들 직업이 대부분 이제 농사나 아니 여기나 뭐 주방장이나 그런 일이에요. 누치전 노동 하시는 분들. 근데 요즘에 다 그런 직업까지 분들 막 국제결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보면 뭐 직업군이 다양하잖아요. 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전문직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많아졌습니다. 직업의 절벽이 넓어졌어요. 근데 저걸 가지고 국제결혼 판단하면 되겠냐고요. 그리고 요즘에 누가 시어머니와 같이 삽니까? 시어머니 한 집에서 누가 같이 살아요? 그리고 저기 나온 남편들 보면 다 꼰대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봤었거든요. 저런 프로그램은 안 본 게 아니에요. 안 본 게 아닙니다. 저기서 이제 국제결혼 하신 분들 다 꼰대 같은 사람이에요. 완전 꼰대. 남편이 막 신부만 안 들어줘.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옛날. 아주 옛날 그, 그래서 요즘에 국제결혼 하신 분들 뭐 시어머니 모실 건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 어? 안 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싫잖아요. 남자분도 싫잖아요. 그냥, 어? 그냥, 어? 집이 안 커도 그냥 우리끼리 사는 게 낫지. 왜 시부모님 눈치 보면 부딪히며 사냐. 이거 남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기 나오는 케이스는 다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시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았던 케이스가 없어요. 여기 나온 공통점이 있어. 대부분 이제 남자분이 나이가 꽤 많아요. 신부하고 나이 차이가 20살 가까이 차이나. 15살, 20살. 물론 요즘에 국제결혼 한 10살 차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나이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고 찐동갑 이상 확 벌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기 나오신 분들은 막 18, 20살, 22살 이렇게 차이 납니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20대 한 중후반인데 남자가 40대 중반이야. 그리고 시 어머니가 70이 넘어요. 칠순이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아요. 같이 살고 남편이
그리고 이제 시외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뭐 농촌 같은 데서 생활해요. 농촌 같은 데서 반일하고 그런 것들을 일반화시켜서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걸 봐가지고 국제결혼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냐고. 이제 이런 것도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는 일반적인 사례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뭐 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국제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분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고 있는 여러분 이제 도시권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 왜 이마트나 아니면 아파트나 그 일반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한국 남편하고 이제 젊은 이제 외국인 아가씨하고 이제 같이 밥 먹거나 쇼핑하는 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많아지겠죠. 그럼 그런 커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저 고부열정이 나오는 건 이제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일반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저걸 가지고 저것도 최악의 케이스를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저 프로그램에 문제가 많은 것도 하나 더 얘기 말씀드리면 그 저것도 있잖아요. 저것도 일부러 컨셉을 짜고 나오는 거예요. 컨셉을 짜가지고 뭐냐 하면 일부러 싸우는 컨셉으로 있잖아요. 일부러 그 약간 좀 막장으로 이제 있잖아요. 컨셉을 짜가지고 나오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싸우는 부부가 아닌데 싸우는 걸로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 있다고 하더라고. 아니면 일부러 국제결혼 커플을 찾아다닌대요. 찾아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나와주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거절한 사례도 있잖아요. 방송국에 대놓고 이제 스토리를 강제로 이제 조악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부부로 나오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내용 보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왜 멀쩡한 부부 바우 만들려고 할 일 있나? 아니 우리 별로 평소에 안 싸우는데 왜 싸우는 걸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이 프로그램에서 사실 문제가 많고요. 이걸 가지고 자 저한테 이 썰을 보내주신 분 청년님 계십니까? 청년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런 거 가지고 이거 믿으면 안 돼. 본인이 이거 믿으니까 나한테 가져온 거잖아요. 참고할 게 없어가 이걸 참고하면 안 되죠. 이게 이런 건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도 이걸 믿으니까 여기 나오는 그 사제를 뭔가 믿으니까 저한테 이런 걸 단점 얘기하는 건데 물론 국제결혼에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단점이 없는 거는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굉장히 조악하게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건 그만큼 내가 무지하다는 증거예요. 굉장히 무지하다는 증거입니다. 국제결혼의 단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문화적인 차이. 네, 문화적인 차이. 아무래도 다른 국가에서 오다 보니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언어적인 차이. 언어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온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언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언어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고 이제 결혼했을 때 어떤 그런 이제 서로 간에 어떤 이제 부딪히는 것들. 그런 단점은 존재합니다, 이게. 음식 같은 거. 음식도 그렇고, 이제 돈 문제. 돈 문제는 뭐냐 하면, 결혼 생활하면서 드는 돈 문제가 아니라, 이제 처가에 돈을 붙여주는 문제. 이거. 예. 이 문제라고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적어도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이제 국제결혼 한다고 치면, 태국까지 포함시킨다고 치면, 이 돈을 붙여주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우진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결혼하는 조건으로 그 친구의 형제나 자매까지 같이 데리고 와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원 플러스 원으로. 새끼 쳐가지고.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는데 방 한 칸 남으니까 뭐 우리 그 처제 데리고 오자. 아니면 뭐 형제를 데리고 와 한국에 생활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넘어오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한국하고는 다른 거니까 이게. 그런데 이 고비혈증에 나오는 단점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점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물론 저렇게 돈을 막 쓰는 경우도 있는데 돈을 막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소득도 적고 대체로 모계사회고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 땅에 넘어온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 더 얘기할까요? 저 베트남이나 필리핀 분들이 한국 땅에 넘어온 이유는 뭐냐 하면 한국 땅에서 공장에 몇 시간 일해도 자기 땅에서 일하는 것보다 몇 배의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하고 싶어 해요. 우진도 아시겠지만. 베트남 분들은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간만 일해도 한국 땅에서 큰 돈이 아니지만 자기들 나라에서 보태주면 이걸 가지고 몇 달을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땅에서 공단에서 주간에 일해가지고 220번 벌면 있잖아요. 이 돈을 만약에 베트남에 보내주면 5, 6개월은 그냥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한국 땅에 벌면 우리가 이제 그 처가에, 그러니까 우리 본국의 가족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놀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부율증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일반적인 부분과 제 거리가 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런 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TV에서 나오는 결혼 관련 프로그램은 건질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